그리고 이제 지금 어찌 보면은 남사친 순자 씨가 밖에서는 이제 남자들 잘 만나고 다니고 인기도 많았을 텐데 어찌 보면은 조금 상당히 좀 쪽팔린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 앞에서 까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25기 순자 씨가 이렇게 막상 까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좀 꽃이다? 화면만 보고 있는데 굉장히 고소한 맛이 입가에 맴돈다? 맛있다? 이 맛이 싫지 않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낯솔 사계 꽃미남 혹은 비호감 특집 대망의 7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의 제목은 영자를 쟁취하고 싶은 솔로남들이라는 걸 보니까 또 아주 진풍경이 벌어지겠네요. 사계 이번 회차에서 채식 순자 표정이 잘 보라고요. 이 정도면 착한 스포일러죠.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사실은 뭐 영자의 뭐 러브라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채식 순자라든지 뭐 남사친 순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약간 이제 뭐랄까 권선징악 이런 걸 좀 더 바라는 느낌이 있긴 있잖아요.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지난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말미에 17 순자와 20 영식이 조금 삐걱삐걱 거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선택이 있었고요. 남자 선택이 있었고 예상됐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5 영자한테 4명이 갔었죠. 그리고 이제 20 영식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여자 17 순자 씨는 얘기합니다. 오빠들과 공주님처럼 보인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 오빠들과 공주 같다. 근데 왕자는 내 옆에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영자 씨가 목말라 물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18기 영호 씨가 센스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공주님이 물 드시고 싶으시다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자 씨도 뭐 조금 재미있으신가 봐요. 모르겠고 나도 여기 한번 이 분위기에 한번 젖어 볼래. 공주 목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정도는 뭐 귀엽게 봐줄 수 있죠 우리가.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될 건가 봐요. 영자와 나머지 남자 4명이 한 공간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실내 데이트인가 봐. 근데 많은 남자들이 영자 옆에 앉지 못하고 찌질거리고 있는 와중에 역시나 우리의 상남자, 인기남 18기 영호 씨가 영자 씨 옆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4대1을 예상했냐라는 질문에 영자 씨는 예상했겠어요? 전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모든 남자들이랑 다 오빠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좀 했나 봐요. 대뜸 13기 상철 씨한테도 나는 오빠는 27기 현숙 언니로 정해진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다 오빠야? 오빠가 아닌 사람이 없어? 좀 그러네. 안녕하세요. 대낮에 라이브 신선하고 좋네요. 일하면서 몰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일하셔야죠. 큰일 날 소리 나시네. 어제 저도 그냥 살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13기 상철 씨는 이제 큰일 날 소리다 싶었는지 내가? 27기 현숙을? 내가 왜? 라면서 그 누구죠?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제자가 있잖아. 베드로였나? 그 성경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내가? 나 27기 현수가 아니야. 라고 13기 상철 씨가 아주 손사래를 치시네요. 영자는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아침에 웃음꽃이 펴 있었대요. 27기 현숙이 하는 얘기로. 그리고 27기 현숙이 했던 얘기는 너무 재밌었다. 13기 상철이랑. 그래서 영자 씨는 더 얘기를 합니다. 현숙 언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상철이랑 현숙이 완전 커플된 것처럼 느껴졌었다라고 영자는 얘기하고요. 상철 씨는 마치 똥이라도 씹은 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상철 씨는 공기를 좀 환기시킵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 현숙이 얘긴 됐고 이거나 먹어라면서 영자한테 숙취 해소제를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영자 씨가 다른 건 몰라도 좀 술을 즐겨 드시긴 하잖아요. 딱 맞는 선물이네요. 그리고 역시 영자 씨가 껴있으니까 술을 한 잔 해야 되잖아요. 남자분들이 짠을 하면서 와, 막 아직 건배사라도 하듯이 와, 나 드디어 영자랑 데이트한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 남자가 하나 있네요. 영자는 15기 영철에게 당신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영재 씨가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남자인 것 같아요. 어쨌든 15 영철 씨는 그 질문에 내 방향은 25기 영자다라고 수줍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15 영철이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하느냐가 현재 솔로녀들 사이에 최대 미스터리였대요. 혹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까지 돌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15 영철 씨가 또 웃으면서 막 입을 허허허 이렇게 가리고 웃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체성이 의심이 되기도 하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이제 애정 전선을 좀 알잖아요. 남자 4명이 왔지만 정작 진심으로 영자가 원하는 남자는 오지 않았다. 걔 빼고 다 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호 씨는 얘기해요. 어우, 다 꼴 보기 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영자라면 영호 고를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영자라면 누굴 고르시겠어요? 20 영식과 18 영호. 요거 투표는 끝까지 가서 끝에 한번 봐야겠다, 결과를. 저는 18 영호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영자라면. 18 영호 진짜 매력적이지 않아요? 18 영호 매력 있어요. 저도 영호님. 저도 살면서 본 남자 중에 거의 제일 매력적인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연예인 분들도 심지어 많이 뵀거든요. 근데도 18기 영호 씨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진짜로. 튼튼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장에서 몰래 보는 재미가 있다고요. 그거 좋은 재미는 아닌 것 같은데 비상이네. 그리고 15기 영철 씨, 저희 자꾸 이분 헷갈리네. 15기 영철 씨는 이제 와서 영자 씨의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박사 척척 박사 영자 박사인 27 이분 누구더라? 저 갑자기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잠깐만, 이 사람 누구더라? 근엄한 척하는 사람 27기 누구였죠? 영철이었나? 상철이었나? 아, 영철이다, 영철이. 그렇죠. 박사 영자 박사 27 영철 씨가 대신 대답을 해줍니다. 영자는 귀여운 사람 좋아해라고 대답을 해주네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 눈이 너무 높은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눈도 높고. 그러니까 솔직히 뭐 나 아직 먹히는데 굳이 뭐 지금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까워서 결혼 못하는 느낌? 그런 사람 은근히 많아요. 잘난 사람들 중에. 그리고 영자 씨는 얘기합니다. 내 이상형은 표현 잘하고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역시나 위트가이죠. 18기 영호 씨는 그 얘기를 듣고 20기 영식이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영자 씨가 근데 오빠들도 다 열심히 여자들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있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27기 영철 씨 정말 로맨티스트잖아요. 그런 로맨티스트 영철 씨는 그렇게 열심히 다들 잘 알아보고 선택한 게 너라서 우리 4명이 다 너한테 온 거잖아라고 정말 스윗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좀 소름이 끼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그랬나 봐요. 영자 씨는 좀 심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자꾸 중간중간 엄청 심쿵하는 말을 잘한다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약간 조련성 멘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영자 씨는 27기 영철은 선수인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선수도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저주하기 선수, 남 험담하기 선수, 뭐 파벌 만들기 선수, 뭐 그런 것도 선수라면 선수죠. 근데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27기 영철 씨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7기 영철 씨가 영자 씨의 비율을 굉장히 잘 맞춰주네요. 영자 지금 굉장히 부끄러울 거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래요. 그 얘기를 듣고 영자 씨는 또 맞장구를 쳐줍니다. 맞대요. 그리고 영자 씨는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안 되죠. 바로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돌싱편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도돌리가 추천드리는 최소 연애 기간 1년. 1년은 반드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씨. 이 양반 좀 어떻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영자가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오빠야들은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영자가 질문하니까 우리의 스윗남 27기 영철 씨는 결혼이라 결혼. 영자 씨는 언제가 좋아요? 라고 받아칩니다. 조금 느끼하다잉? 근데 그 얘기를 듣고 25기 영자 씨는 이 사람 진짜 잘한다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잘하지 않잖아. 이런 얘기 듣고 넘어갈 거야? 넘어가야 잘하는 거지. 이건 안 넘어갈 거잖아. 이런 얘기에. 멘트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뭘 잘한다고. 근데 역시나 제대로 된 눈을 가진 사람도 있었군요. 13기 상철은 그런 영철 씨의 모습을 보고 나 지금 방금 27기에서 급발진하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더니 제작진 녀석들은 또 27기의 지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탕숙 씨 앞에서 영철 씨가 막 선을 넘었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포항에서 하겠네라고 급발진을 했었던 그 장면을 또 굳이 보여줍니다. 이때 진짜 너무 폼 잡고 무게 잡고 근엄한 척을 너무 했어. 그쵸? 제가 항상 영철 씨 나오면 성대모사 하느라고 이렇게 목을 하도 긁어가지고 목이 다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항상 얘기할 때마다 결혼식을 하면 우리 포항에서 하겠네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다시 봐도 조금 봐주기 힘든 장면이네요. 그렇게 해서 모든 남자분들이 막 칭찬 세례를 들이붓습니다. 영철이한테 막 잘한다, 날아다닌다 사계에서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리 돌린 것 같은데 제가 안만 봐도 이렇게 해도 영자는 영철이한테 전혀 넘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어디 학원에서 배운 것 같은 플러팅이야 솔직히 실전에서 안 먹히는 영자 씨가 연애 경험이라도 좀 적으면 모르겠는데 영자 씨 같은 분이 이런 저급한 플러팅에 넘어갈 확률 저는 0.1%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불길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영철 씨가 나 되게 잘했다 스스로 되게 자신감 자급자족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군요. 영철 인터뷰가 나옵니다. 저 혼자만 거기서 튀게 어필을 했대요. 그리고 영철 씨는 예상하건대 25 영자가 나에게 항상 표현을 잘해줘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심이고 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대요.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되게 애쓰시네 영철 씨.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25기 영자 씨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1대1 대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13기 상철이네요. 이쪽은 뭐가 없을 것 같은데 파도 그냥 흙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늘도 이 둘을 원치 않는 걸까요? 영자 씨랑 상철 씨는 모닥불 앞에 앉았는데요. 영자 씨한테 연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두 분이 자리를 바꿨거든요. 근데 바꾼 자리로 또 영자 씨한테 바람이 바뀌어서 연기가 막 들이붙습니다. 그래서 상철 씨는 연기는 원래 미녀를 따라가는 거니까 좀 참아라 라는 정말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철 씨는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왜 나를 현숙이랑 짝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내가 너를 고른 게 정말로 의외야? 라고 되묻습니다.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영자는 대답해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현숙 언니를 응원한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사형 선고인데 언니 응원한다면 영자는 또 얘기합니다. 상철이랑 데이트를 갔다 와서 현숙 언니가 너무 행복해 보였대요. 이거는 거절의 의미죠? 상철 씨도 확연한 거절 의사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더 이상 말 잇지 못합니다. 돌리님 꼭 못쏠 돌싱 해주세요. 진짜 개꿀잼. 저 벼르고 있긴 해요. 많이들 보시나 근데? 잠깐만요. 검색 한번 해보자 유튜브에다가. 그게 돌싱이 먼저인가? 모쏠이 먼저인가? 돌싱 앤 모쏠인. 근데 이게 뭐냐면 아직 숙성이 좀 덜 됐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기도 하고 아직 이걸 검색을 해보면 조회수가 아직 그렇게 잘 안 나와. 그래서 한번 초반 회차를 좀 묵혔다가 갈까 이 생각도 있긴 한데 벌써부터 존잼이에요. 지금 한 2화 3화 나왔나? 3화 나왔나? 모쏠 돌싱 어이없게 재밌다. 재밌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나는 솔로도 보면은 돌싱 편 재밌고 모쏠 편 재밌는데 둘이 이제 교집합은 없잖아요. 그 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 그럼 이거 그 낯솔 사게 보고 살짝 찍먹 한번 해볼까? 그리고 영자 씨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27 현숙 13 상철이 그냥 기정사실이래요. 확정 커플이래요. 상철은 얘기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데이트 나간 건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상철 씨도 좀 아쉬워할 게 아닌 게 영자 씨 마음속에서 상철 씨가 아니니까 한 번에 놓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20 영식을 두고는 경쟁하잖아 영자도 그쵸?
17순자랑 영자랑 경쟁하잖아. 13 상철 씨가 진짜 최고의 매력남이었다면 영자 씨도 현숙이랑 잘 되든 말든 데이트 하겠죠. 마음 표현하겠지.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마음을 접는다는 건 이제 관심이 쥐뿔 없었다.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늘이 이 둘을 돕지 않습니다. 13 상철 씨가 이제 점수를 따보려고 얘기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또 앞에 있던 캠프파이어에서 연기가 미친 듯이 피어 올라가지고 이야기에 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제가 이 두 분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쭉 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두 분은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안 된다. 이 둘은. 자, 그리고 상철 씨가 돌아왔어요. 숙소에 들어왔는데 18기 영호 씨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 씨한테 푸념을 해요. 영자가 나랑 27기 현숙이 잘 되길 응원하더래요. 그래서 상철 씨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략 결혼이 된 느낌이다 라면서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와, 이거 설문조사 뭐죠? 20 영식 18 영호 정확히 50대 50인데? 야, 다들 취향이 엄청 갈리네요. 자, 다음 1대1 대화 상대가 등장합니다. 15기 영철이네요. 여기서 제가 예상하건대 15기 영철 씨 되게 무게 잡으면서 엄청 남자다운 척 목소리 깔고 막 근엄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끝까지 두고 볼 수 있을까? 제 비위가 견뎌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역시나 제 예상처럼 15기 영철 씨는 목소리를 잔뜩 깔고요. 이제 내가 좀 영자한테 할 거야. 할 거예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화들짝 놀라면서 진짜 나랑 뭘 할 거라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자는 얘기합니다. 나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영철은 대답합니다. 어제는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영철은 얘기해요. 어제 데이트하고 다들 돌아온 시간이 새벽 2시였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변명이죠, 뭐. 없는 시간 쪼개서 다들 얘기하고 불러내서 산책하고 다 하는데 영철 씨 오전 자빠져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자 씨도 버럭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냐? 오빠 만취해 있었다. 너 키 몇이야? 막 이렇게 만취해가지고 시비 걸지 않았냐?라고 영자는 얘기해요. 영철은 얘기합니다. 솔직히 어제는 짜장면 먹고 속상해서 과음을 좀 했고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는 좀 아팠대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지 않아? 계속 술만 푸던데. 그리고 영철 씨는 또 본인의 포부를 밝힙니다. 이 데이트뿐만 아니라 이따 돌아가서도 또 어필을 할 거래요. 영자 입장에서는 시간 아까운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더니 영철 씨는 동의를 구합니다. 어때? 내가 좀 어필해도 괜찮지?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를 듣고 영자 씨는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카메라가 안 찍고 있을 때 어떻게 했길래 영자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 너는 진짜 아니야.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을까? 어떻게 했길래? 근데 갑자기 영자 씨가 이거 뭐죠? 누가 봐도 귀여운 척인데 이거? 연기가 또 온다면서 15 영철 씨 뒤에 가서 숨습니다. 왜 약간 귀여운 척 같은데 이거? 아니 근데 영자도 아니다 싶으면은 좀 이런 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선 넘네. 그래서 결국 두 분은 뭐 그네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영자 씨는 계속해서 같은 얘기만 합니다. 오빠가 나한테 온 게 너무 혼란스럽대요. 근데 이 와중에 또 그냥 오빠로 부르긴 하네. 이제 왜 이렇게 이 영자 씨의 오빠 소리가 듣기가 거북하죠, 저는. 다분히 너무 그 전략적인 단어 선택인 것 같아가지고 좀 좋게 들리진 않네. 영자님이 왜 이렇게 보기 싫을까요? 뭔가 얄밉다. 근데 얄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자 정도 되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내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 정도 뭔가 귀여운 척, 매력 어필을 했을 때 남자들이 좋아 죽는다라는 거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 온 남자들 나 좋다고 온 남자들이야. 나 선택해가지고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야 되는데 영자가 그게 없어. 이 남자한테도 어느 정도 귀여워 보이고 싶고 저 남자한테도 어느 정도 귀여워 보이고 싶어. 근데 그 귀여워 보인다는 게 친구로서 그냥 장난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그러니까 여자로 보이길 원해. 영자는 모든 남자에게. 그러니까 진짜로 관심이 없는 남자면 좀 그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빙봉처럼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뚝딱거리고 바보처럼 행동을 해야 돼.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남자한테. 근데 그게 아니야. 영자는 관심 없는 남자한테도 여자로 보이고 싶어해. 그러니까 꼴보기가 싫죠, 솔직히.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다 오빠 오빠 거리고. 그래서 영자 씨는 15영철에게는 쥐뿔 아무런 관심도 없지만 그 15영철을 조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다정하게 말하래요. 아, 관심 없으면 이런 것도 하지 마, 이 양반아. 영철 씨 지금 입꼬리 올라가잖아. 조커 되기 직전이야, 입꼬리 찢어져가지고. 영철 씨는 다 잔뜩 조련이 돼가지고요. 다정하게 한번 말해볼게. 라고 얘기합니다. 15영철 인터뷰가 나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면 계속 영자를 붙잡고 늘어지겠대요. 앞으로 이제 보기 힘든 장면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장면은 전환됩니다. 드디어 좀 볼만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18기 영호가 등장합니다. 18기 영호 씨는 역시나 위트 있게 영자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대요. 그리고 18기 영호 씨가 나는 솔로 매니아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나는 솔로를 보시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 그 25기 영자 씨의 그 응시하는 그윽한 눈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영자의 그윽한 눈빛을 볼 수가 없었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영호 씨는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남자들 말고 새로운 남자들도 한번 후보에 올려놓고 알아볼 생각이냐라고 얘기하고요. 질문이 예리했죠. 영자 씨는 비밀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자 씨가 또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솔직히 영호 오빠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반대로 영자도 마찬가지잖아. 누구한테나 다 오빠 오빠 거리고 누구한테나 여자로 보이고 싶어하고 둘이 똑같네? 근데 원래 사람이 본인의 단점을 타인에게서 발견할 때 제일 극혐하게 되는 거긴 하거든요. 영자 씨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 근데 지금 월요일 오후 4시인데 왜 이렇게 많이들 듣고 계세요? 저의 그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이런 언행 말들을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이들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다들 근무 중에 몰래 몰래 듣고 계셔가지고 시청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채팅이 안 올라와. 아 이거 웃기네. 낮에도 이게 재밌는데요. 아이고 드림님 벌써 퇴근하셨어요? 퇴근 축하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근데 이따가 늦은 오후에는 비 온다고 하니까 얼른 좀 지붕 있는 데로 피하세요. 건강검진 공가라고요? 아이고 거대토끼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채팅에서. 부디 건강검진 뭐 아무것도 안 나오길 바랍니다. 아이고 공방에서 일하신다고요? 어떤 공방에서 일하세요? 저도 약간 그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저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공방 하나 해보고 싶다는 그런 좀 부질없는 꿈을 하나 갖고 있긴 한데 이 막상 공방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보통 나 은퇴하면 카페 하나 차려놓고 그냥 뭐 월세 정도 내면서 뭐 그렇게 근근히 먹고 살고 싶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요식업 전문가로서 그게 안 된다. 안 된다. 근근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항상 그 도시락 싸들고 말리거든요. 공방도 마찬가지죠. 와, 떡 케이크 화과자 공방이라고요? 재밌겠는데? 직접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 아이고 바닐라 라떼님도 퇴근하셨다고. 요즘은 4시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보다. 스케줄 근무를 하신 건가? 저 지인 병원에 간 거라 수면 위내시경 하다가 헛소리 할까봐 비수면 위내시경 했는데 용태님 5번 넘게 했어요. 건강은 괜찮은데 수치사. 저도 그 위내시경을 비수면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와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고 제가 이거 약간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 내시경을 3년 전인가 2년 전에 처음 해봤어요. 위내시경을 제가 위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처음이고 그냥 뭐 위내시경은 뭐 대장내시경은 반드시 수면으로 해야 되는데 위내시경은 뭐 수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입속에다가 막 그 약 같은 거 넣고 막 그 내시경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간호사분이 와 되게 잘 참으신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보통 이 정도까지 잘 참으시는 분이 없대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검사 중이니까. 근데 저는 그 참은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움직이겠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막
파르르 떨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와 미치겠다 죽겠다 해갖고 파르르 떨고 있는데 간호사 쌤이 막 저 이렇게 뭐 해주시면서 뭐 이렇게 잘 참는 사람 오랜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비수면으로는. 아 동탄에서 하세요? 가깝네. 멀지 않네.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한번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탄으로 이사 갈까도 좀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동탄 살기 좋죠? 아, 설거지랑 베란다 청소하시면서 너무 좋다. 그죠? 오늘 같은 날 좀 청소하기 좋은 날씨긴 하죠. 이런 꾸릿한 날씨 좋아요. 그죠? 뭔가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 이런 날도 저는 좋아요. 동탄 사람들은 진짜 미시룩을 입나요? 저 동탄 자주 가는데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수면 할 말 물어보시지.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잘못된 생각이었죠. 동탄은 사기 좋고 미시룩은 한 번도 못 봤다. 왜 실제로 동탄에 가면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왜 그게 좀 동탄의 스테레오 타입이 돼 버렸을까? 그리고 18기 영호 씨는 본인의 포부를 얘기합니다. 뭐 나는 솔직히 25 순자, 25 영자가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에 대해서 영자가 좀 부담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영호는 얘기해요. 대구는 벌써 덥다. 대구는 뭐 그 옷 한 꺼풀을 덜 입어야 되는 동네긴 하죠. 저도 대구 잠깐 살았었는데 한겨울에도 뭔가 패딩 같은 걸 잘 안 입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18기 영호 씨는 지금 영자 정신도 없고 에너지도 없을 테니까 빨리 자리 비켜드리겠다라고 또 센스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여기 나는 솔로 지금 사계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랑 술 한잔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솔직히 여자분들 말고 저는 18기 영호 씨랑 술 한잔 해보고 싶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석에서. 카메라 있는데 이 정도면 사석에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동탄 미씨록 하면 사계 나오는 현숙님이 자꾸 생각난다. 현숙님이 조금 그런 옷을 입으셨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27기 당시에. 18기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지금 방금 대화하면서 영자가 동생처럼 느껴졌대요. 아하. 끝났네 이쪽도. 저랑 영호 씨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케미 부자라서. 영호 씨가 좀 실망을 하셨나 봐요. 4대1 데이트 때도 정신없어 보였고 허둥지둥해 보였다. 1대1 데이트 때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가 영자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대답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뭔가 덜 통하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심지어는 재미없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근데 18기 영호 씨가 이러니까 사실 결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 떨어지면 헤어지는 사람이야, 이 양반은. 재미 추구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호 씨는 이번 25 영자와의 시간을 통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선택은 남사친 순자다. 찍먹 제발 해주세요. 낮솔에 나오는 모솔의 농도랑은 비교가 안 되는 느낌입니다. 돌싱의 모솔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니 근데 제가 뭐라고 제발까지 리뷰를 해야 되나요? 그 정도예요? 그렇다기엔 25 순자였다 급선회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뭔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발 빼는 느낌도 있긴 있어요. 18 영호가 그쵸? 자 다음 순서는 27기 영철입니다. 저는 이 둘이 제일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식도에서 턱턱 막힐 것 같다. 삼켜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저의 여상대로 눈뜨고 보기 힘든 장면들이 이어지네요. 영자는 얘기해요. 나 솔직히 오빠한테 이 얘기 해줄까 말까 좀 고민이긴 했는데 해줘야겠어. 나 27 영철 오빠랑 있으면 가장 편하긴 해 라고 영자는 얘기합니다. 꼴보기 싫어 진짜. 근데 저 영철 씨 저 이상한 뿔테 안경 좀 뺐으면 좋겠어. 저 패션이잖아 그쵸? 도수도 없는 거. 오히려 얼굴 너무 답답해 보여. 그래서 영자는 괜히 영철이한테 말을 더 걸게 되고 장난도 치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죠. 자꾸만 말 걸게 되는 거. 영자는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지 않나요? 꽐라돼서 그렇지. 여지 주는 것 쪽으로 그쪽으로 가면은 되게 나쁜 사람이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남자한테 다 여자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거는 좀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 편안한 남자라는 단어에
27기 영철 씨가 약간의 PTSD가 있죠. 영철은 얘기합니다. 아, 편안한 남자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해요. 아, 그리고 27기에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탕숙 씨가 억지 즙을 짜내면서 오빠랑 나랑은 그냥 편한 사이라고 생각했어라고 영철이한테 얘기했었죠. 아, 그리고 영자는 역시나 영철 씨의 PTSD를 다시 살리는 얘기를 곧바로 꺼냅니다. 나는 솔직히 마음속에 몇 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걸 정하려면 20영식이랑 데이트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데이트를 해보게 됐고 솔직히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20영식과 마음이 잘 맞는다라고 영자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27영철은 얘기합니다. 아, 나도 영자랑 대화 적게 할 걸. 대화 적게 했으면 데이트에서 날 선택해 줬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20영식이니까 선택을 한 거지. 27영철이랑 대화를 많이 안 해봤으면 그냥 나가리가 됐겠죠. 그리고 영철 씨는 얘기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데이트 선택이건 뭐건 다 항상 네 얘기만 했대요. 내 1순위는 너야 라고 영철은 대놓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너랑 1대1 데이트를 꼭 해야겠어 라고 영철은 다짐합니다. 우리 영철은 참 핀트를 못 잡는다. 안타깝죠, 그쵸?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자 씨는 아니 이 멘트는 또 뭐야 어느 학원에서 배운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 별론데 전혀 센스가 없는데 자꾸만 아까부터 뭐 무슨 학원 무슨 드립 학원 다녔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네. 아 그리고 27기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왜 25 영자가 좋냐라는 질문에 같이 얘기를 하면 재밌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남자 점점 없었던 또 근원병이 또 발동이 되는 것 같은데 37살인 나 영철이가 27살로 돌아가서 데이트하는 느낌이 든대요. 그게 꼭 좋은 느낌인가? 퇴행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영철 씨가 뭐 37살인데 37살처럼 나이에 걸맞게 행동을 하나? 그거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37살의 영철 씨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27살의 영철이로 돌아간다? 그거는 좀 비상 아니야? 자, 그리고 영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자는 얘기해요. 제일 재밌는 건 18기 영호고 제일 편한 건 21 영철이고 묘하게 불편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고 끌리는 건 20기 영식이래요.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방금 설명해서. 그래서 영자는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20 영식의 마음을 더 확실히 알아야 정할 수가 있을 것 같대요. 선택을. 안 봐도 뭐 비디오죠 뭐. 미시록 아무도 안 입는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그 동탄 파트를 이제 보고 계시나 봐요. 찌모네님이.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여자 숙소가 나오고요. 이제 뒷방 늙은이 셋이 모여서 술을 한 잔 찌끄리고 있었고 17기 순자 씨도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기 순자 씨도 뭔가 방금 데이트를 통해서 쎄한 느낌을 느꼈는지 나도 이 파티에 끼게 생겼다 지금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망한 여자죠. 채식 순자 씨는 아 언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 순자 씨는 얘기해요. 나 방금 20 영식이랑 얘기하다가 울컥할 뻔했대요. 순자 씨는 자기 유리한 대로 중요한 키워드는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내가 왜 27 영철님을 선택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영식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20 영식이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더래요. 근데 서운한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건 20기 영식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영식은 이야기하더래요. 원래는 순자가 제일 1순위였는데 이제는 영자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다. 그래서 17기 순자 씨는 나도 내가 솔직히 내 마음 표현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더 이상 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프콘님이 딱 얘기를 해주시네요. 17기 순자의 특징이 있는데 잘 나가다 마지막에 미끄러진대요. 그니까 마지막에 좀 자존심 같은 걸 부려서 좀 일을 그르치는 느낌이 좀 있네. 저는 솔직히 지난 그 데이트 장면에서 순자 씨가 이게 자존심을 딱 1분만 굽혔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끝까지 뭐 내가 뭐 엉덩이로 춤이라도 춰야 돼요? 막 이러면서 자존심을 부려가지고 조진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17순자가 좀 더 20영식에게 마음을 표현했다면 20영식이 영자에게 한 번 흔들린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되돌릴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뭐 아쉬워할 게 없는 게 그런 뭐랄까 자존심을 접고 알랑방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17순자가 아쉬울 것도 없지 뭐. 자기 복을 자기가 차겠다는데. 그래서 오늘 화장은 굉장히 열심히 예쁘게 잘 하셨지만 어디 영 쓸데가 없었던 여자 채식순자 씨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20영식이랑은 끝난 거예요? 아니면은 영자랑 얘기를 더 해보고 오겠다는 거야? 뭐야? 라고 채식순자 씨는 물어봐요. 순자는 대답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17순자는 영식을 기다려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남사친 순자 씨도 나 어떡하지? 내 1순위도 영식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남사친 순자는 뭐 사실 뭐 그냥 물 건너갔지 뭐. 그리고 순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사친 순자 씨가 근데 영식이 내 마음속에는 나는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와의 관계를 마스터한 여자죠. 27 현숙 씨가 그냥 어쩔 하고 영식이한테 한번 가보래요. 본인도 좀 그렇게 화끈하게 좀 행동을 해보시지. 27 현숙 씨 지난주에 그냥 말미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카메라는 또 한번 이동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 나오고요. 20 영식 혼자서 허공을 응시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식 씨도 막 혼잣말을 해요.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장면이 전환됩니다. 진짜 남사친 순자가 영식 씨를 찾아왔어요. 근데 시간 낭비하게 생겼네. 그래서 남사친 순자 20 영식의 대화의 장이 마련이 됐어요. 이 남사친 순자가 저 대화 좀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영식 씨는 근데 왜요? 왜요?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말투에서. 왜 네가 왜 날 찾아왔어? 라는 말투네요. 그래서 이제 남사친 순자 씨도 눈치를 깠어요. 씨, 이거 뭐지 이 분위기? 그래서 한번 눈동자를 좌상단, 우상단을 한번 훑더니 남사친 순자 씨는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서 지금 올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는다면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영식이가 생각할 것 같아서 오게 됐대요. 20 영식 어장 안 치고 단호한 건 좋아 보인다. 그거는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자는 얘기합니다. 관심도 있었고 끌림도 있대요. 남사친 순자도 싫다. 요번 여출을 다 호감 가는 분이 없네요. 솔직히 꽃미남 특집 이게 남자들만 보면 꽃미남 특집이 맞고 여자들 쪽으로 가면 약간 비호감 특집의 냄새가 조금 지울 수 없긴 해요. 그렇죠? 아무리 세탁을 해도 페브리즈를 뿌려도 방향제를 놔도 그 비호감의 향기가 좀 진하긴 하죠. 영식은 얘기합니다. 저 솔직히 관심을 예상하지 못했대요. 남사친 순자의 관심을. 그리고 영식은 또 단호하게 끊습니다. 지금 이미 시간이 반이 넘어갔는데 여기서 누구를 조금 더 알아보고 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대요. 그래 이런 건 좀 좋아. 그쵸? 영자 씨가 진주 여신 영자 씨가 이런 건 좀 배워야 돼. 아니다 싶으면 끊어야지. 괜히 시간 낭비하게 하고. 그쵸? 그리고 영식 씨는 또 한 대로 부족했는지 한 대를 더 때립니다. 제가 근데 순자님한테 먼저 말 건 적도 없잖아요. 그쵸? 라고 남사친 순자한테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냥 오늘부로 솔직히 마음을 닫았어요. 순자 씨한테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칼 같네. 근데 남사친 순자 씨가 이제 질척거립니다. 근데 우리 얘기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그냥 그렇게 닫는다고요? 라고 물어봐요. 영식은 얘기합니다. 타이밍이 어긋났대요. 하지만 남사친 순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 떠나서 저랑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요? 라고 물어봐요. 영식은 얘기합니다. 원래는 조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버렸대요. 순자랑 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시간이 흘러갔는데 마음이 불편한 게 없네? 라는 생각을 영식은 했대요. 좋은데? 영식 씨,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 장면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한 여자를 두고 있는 남자가 응당 보여주면 좋은 당연한 굉장히 멋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러스 25점 드리겠습니다. 보기 좋네 이런 건. 그리고 이제 지금 어찌 보면은 남사친 순자 씨가
밖에서는 이제 남자들 잘 만나고 다니고 인기도 많았을 텐데 어찌 보면은 조금 상당히 좀 쪽팔린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 앞에서 까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실은 뭐 비호감 특집이다 뭐다 했지만 25기 순자 씨가 이렇게 막상 까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좀 꽃이다? 화면만 보고 있는데 굉장히 고소한 맛이 입가에 맴돈다? 맛있다? 이 맛이 싫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는 급격히 어색한 공기가 감돈다고 합니다. 자, 남사친 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자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를 좀 더 해봤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죠. 그냥 뭐 솔직한 얘기로 뭐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다 막 타이밍이 안 맞았다 이러는데 마음 있으면 타이밍이라는 건 거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변명의 하나지 뭐 타이밍이라는 것도. 그래서 남사친 순자 씨는 이제 갈 곳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제 영자의 남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영자를 고른 남자 4명이 한 장소에 모여 있고요. 지금 영자가 여자 방으로 돌아갔는데 어제 우리가 20기 영식을 조진 것처럼 여자들 사이에서 영자가 또 조져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18기 영호는 얘기해요. 이 맛이 마음 아프다 하시는 줄 알고 급 쫄았다. 25 남사친 순자 씨가 어, 그런 모습을 당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플 리가 있겠어요? 아, 못됐다고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죄도 많이 짓고 살았고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선언합니다. 저 25기 순자 씨, 남사친 순자 씨 좋아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친구들끼리도 막 친구가 이제 잘 가다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저는 뭐래요 하면서 약간 조금 놀리고 조롱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근데 그렇게 남자분들이 데이트를 다 끝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어서 18기 영호 씨가 창문을 통해서 슥 봤는데 앞불사 20기 영식과 25 순자가 대화 중입니다. 18기 영호 씨가 25 순자로 마음을 정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장면일까? 아, 근데 18기 영호 씨가 근데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영호 씨 마음의 1순위인 순자 씨가 영식 씨한테 되게 질척거리면서 영식 씨랑 시간을 조금만 더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영호 씨한테 얘기합니다. 영호 씨 가슴 찢어지겠는데? 근데 이게 여기가 남자들 숙소인가 봐요. 남자분들 4분이 다 밖에서 갈 곳을 잃었는데요. 아니 근데 남자 방이면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역시나 남사친 순자 씨는 참 다른 건 몰라도 경우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얘기가 좀 길어지나 봐요. 솔로남들이 계속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뭐 생산성도 없는 대화를 뭐 이렇게 길게 해? 아니 근데 방 주인들이 방을 못 들어가고 있으면은 차라리 안에 있는 남사친 순자랑 20 영식이 밖에 나와서 대화를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경우가 없네. 어쨌든 그렇게 집주인들은 쫓겨나가지고 공용 거실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기 영호 씨가 역시나 눈치가 빠른 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숙소로 공용 거실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다들 폐잔병 같고 느낌이 좀 이상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폐잔병 느낌이긴 하죠. 자, 그렇게 그 4명의 폐잔병들은 다시 공용 거실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15 영철 씨는 요즘은 두부상이 확실히 대세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27 영철 씨는 뭐 난 두부로 태어날 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두부상이 뭐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차이죠. 뭐 정말 슬프지만. 자, 그리고 잠시 후에 20 영식 씨도 공용 거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식 씨는 들어오자마자 저는 지금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7 영철 씨가 질문을 해요. 근데 순자랑은 왜 얘기하고 있었어? 남사친 순자가 먼저 대화 신청한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영식 씨는 많이 취했나요? 방금 영철 씨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아니래요. 아니야. 순자님이 먼저 대화 신청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영철이가 방금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쵸? 그리고 그 이야기는 18기 영우 씨의 귀에 여과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5 영철은 물어봐요. 왜 근데 좀 전에 상처가 많다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고요. 영호 씨는 지금 4명에서 1명 됐다고 상처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식은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단체로 남자들이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방금 데이트를 통해서 바뀌었다고? 라고 다들 입을 모아 물어봐요. 남자들은 영식이의 마음을 모른다. 그렇게 솔로 민박에 5대1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는 자막이 나오네요.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야외고요. 저 뒤지게 춥다라는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빗발치고 추운데 솔로분들은 다 일렬로 야외에 나와서 계시네요. 신기하게 삼각관계는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남자를 가운데 두고.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영식이 답답하다. 순자도 답답하다. 영식이 17순자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 근데 은근히 저는 좀 17순자 20영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향이 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달라서 나는 시너지도 또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베스트를 꼽자면 17순자랑 20영식 그다음에 25영자는 18영호를 만나야 돼. 저는 그래야 좀 오래 갈 수 있다고 봐요. 제작진은 얘기합니다. 4개 데이트권 쟁탈전이다. 지금 다들 좀 데이트권에 목말라 있는 상태긴 하죠. 첫 번째 종목은 나는 솔로 명대사 받아쓰기라고 하네요. 21기? 나 21기 안 봤어. 근데 영식 씨는 21기를 봤나 봐요. 남자가 돈 계산 안 한 거 나올 것 같다는데. 21기가 뭐가 있었지? 뭐야 이거? 지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3대1 데이트를 했는데 대게를 먹었는데 40만 원이 나왔다는데? 40만 원을 그냥 결제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야, 이거 뿜빠이라도 좀 해주지. 근데 40만 원을 내고 카페까지 냈어? 와 이거 좀 좀 선 넘는 거 아니야? 금액이? 나중에 뿜빠이 안 해줬어요? 약간 동경 같은 건가? 저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인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공부해서 점수 잘 맞춰서 대학 가고 취업 잘 되는 대학 가서 졸업해서 좋은 회사 가고 이거 무슨 대사야 이게? 열심히 산업의 여건으로 일하는 나 이 사람 알아. 21기 영수. 이분 그 녹색 원피스만 보면 정신 못 차리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이 영수 씨가 정숙 씨한테 푹 빠졌었죠. 슈대 따는 사람들을 보면 될 놈은 된다는 게 느껴진다. 그쵸? 뭐 인생이 사실 운칠기삼이죠. 근데 왠지 그 21기 영수 씨 얘기하는 걸 왜 이렇게 길게 보여주죠? 뭔가에 홀랜드 저도 한참 보고 있었는데 이걸 이딴 걸 왜 이렇게 길게 보여주나 싶네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포기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휴대권 따는 걸로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한다. 사기에는 시간도 짧은데 전개가 느려서 답답하다. 그쵸. 2박 3일 해놓고 지금 7화째인데 이틀차 밤이거든요. 좀 심하긴 해.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명대사 받아쓰기의 우승자는 13기 상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13기 상철? 당연히 25영자한테 사계 데이트권 쓸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시간 낭비라고 부르지 않나요? 13상철의 사계 데이트권? 낭비인데 이거? 휴대 10초 넘김으로 봤다고요? 놀랍게도 저도 리뷰어인데 지금 스킵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계 데이트권 쟁탈 게임은 결혼 시장에서 자기 PR 하기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자기 PR을 잘한 분은 27기 영철 씨라고 합니다. 사계 데이트권을 획득했다고 해요. 근데 보지는 않겠습니다. 안 봐도 어떤 어색한 분위기였는지를 알 것 같아서 넘어가죠, 이건. 잠깐만, 그러면 27 영철도 사계 데이트권을 땄으니까 25 영자일 거 아니야? 또 시간 낭비가 또 하나 늘었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자들은 따면 무조건 25 영자네. 남자들은 굳이 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20 영식 빼고는 다 시간 낭비잖아. 자, 다음 게임은 입으로 탁구공을 멀리 보내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런 뭔가 예능 게임이 좀 보는 맛은 있죠?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보여주는 거야? 스킵을 해도 계속 나오네. 자, 여자부 최종 우승자는 25기 영자입니다. 이래서 될 놈 되리구나, 진짜. 야, 이 와중에 영자가 독보적으로 우승을 했네요. 영자는 당연히 영식 씨한테 쓰겠죠, 데이트권. 자, 다음은 남자부 순서입니다. 이야, 남자부 우승자는 20기 영식입니다. 진짜 될 놈 되리구나. 이렇게 데이트권이 생기면은 영식 씨, 야, 근데 영식 씨가 근데 저는 갑자기
뭔가 돌아가지고 난 순자한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7 순자한테. 근데 뭐 25 영자한테 쓸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자, 그렇게 사계 데이트권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남자분들은 이제 또 패잔병 시즌 2가 돼가지고요. 15 영철 씨는 얘기합니다. 아, 데이트권도 못 따고 조졌네라고 얘기하는데 뭐 영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조져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20 영식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아, 누구한테 쓸까라고 혼잣말을 하니까 15 영철 씨가 지금 잔뜩 뿔이 나가지고 뭘 누구한테 말해? 너 한 명밖에 없잖아라고 얘기합니다. 영철 씨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나름 고민 중이랍니다. 그래서 15 영철 씨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고 조언을 해주네요. 장면은 전환되고요. 이번엔 여자 숙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숙 씨가 앵무새 현숙 씨가 얘기를 해요. 나 근데 왜 공용 거실 가기가 귀찮지? 라고 얘기해요. 거기 뭐가 없으니까요, 사실. 거기 썸남이 있어봐요. 그러니까 수시로 들락날락 했겠지. 왜 공용 거실 가기가 싫겠어요. 뭐 임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17 순자한테 썼으면 좋겠다. 저도 솔직한 마음은 17 순자긴 해요. 그리고 의욕이 상실됐다라고 채식 순자 씨랑 27 현숙 씨는 입을 모아 이야기해요. 근데 의욕이 떨어질 만도 하다고 뭐 보긴 보는데 이걸 굳이 뭐 입 밖으로 낼 필요는 있나 싶긴 하네요. 근데 웬일인지 최고의 인기녀 25기 영자도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굉장히 처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식순자 씨께서 갑자기 뭐 이상한 요가 체조 같은 걸 하면서 나 이제 예뻐 보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술이나 편하게 먹으면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자 씨는 아직 2일차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식순자 씨는 뭐 근데 그렇긴 하지. 가서 술이나 먹으면서 눈이나 맞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눈이 진짜 스노우를 얘기하는 건지 남자와 눈이 맞는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의욕 상실한 여자들은 술이나 한 잔 빨러 공용 거실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영자 씨가 좀 몸이 좀 안 좋은 건지 나는 좀 이따가 몸을 좀 녹이고 갈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영자 혼자만 방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영자는 왜 고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영식이한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영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혼란스럽대요. 그래 다행이네요. 전 뭐 몸이라도 좀 몸살이 걸렸나 싶었는데 뭐 고민하는 거면은 뭐 별거 아니네. 영자는 심지어 데이트권을 따고 싶지 않았대요. 굉장히 수동적이네 사람이 그쵸? 이렇게 수동적일 거면 어장이라도 치질 말든가 그쵸? 이 남자 저 남자 여지는 굉장히 많이 주고 오빠 오빠 거리고 여자로 보이고 싶긴 한데 내가 선택하고 싶진 않다. 이거는 좀 책임감 없는 행동 아니야? 영자는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선택하고 싶지 않대요. 영식이를 더 알아만 보고 싶더래요. 영자는. 근데 사계 데이트권은 내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한 느낌이 있을 것 같대요. 근데 제가 지금 영자 씨 얘기를 계속 가만히 듣고 있거든요.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논리가 좀 엉망진창인데요. 영식이를 알아는 보고 싶은데 선택은 하기 싫어. 왜냐면 모두에게 마음을 정한 것 같이 보여지는 건 또 싫어? 뭘까 이 여자는? 선택을 당하고만 싶은 건가? 확정을 주는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듯한 어장이다. 조금 그러네.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거면 저는 뭐 오빠 오빠 그런 거라도 좀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장은 다 쳐놓고 선택은 하기 싫어? 아 조금 너무 이기적인데 이거는. 아 그리고 데프콘님도 일가를 하시네요. 그런 마음인 것 치고는 너무 영자가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장치고 여지나 주지를 말던가 그러면.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공용 거실이 나오고요. 17 순자 씨가 코를 훌쩍거리면서 어디에 앉아야 되나 자리를 스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영식은 17 순자가 자꾸만 신경 쓰여요. 근데 17 순자는 영식과 멀찍이 떨어져서 앉았다고 합니다. 거의 그냥 정반대에 앉으셨네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럽게 의식하기만 할 뿐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공용고실에 갔는데 쎄함이 느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멀리 앉았대요. 진짜
끝에 가서 항상 일 그르칠 스타일이다. 그쵸? 아, 참. 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입으로는 나 완전 테토남이야. 테토녀야. 나는 뭐 항상 돌직구야. 이래 놓고 꼭 마지막 가서 눈치 봐갖고 일을 조진다. 사람이 그래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 영식 입장에서도 저렇게 속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고 털털하게 얘기하던 사람이니까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를 피한다? 그럼 나한테 마음을 접었구나 싶을 거 아니야, 영식 입장에서도. 근데 뭐 그냥 뭐 남자다운 척 뭐 그냥 뭐 직선적이고 용기 있게 얘기하고 뭐 이런 척은 다 해놓고 마지막 가서 눈치 보고 멀리 앉고 이러면 순자 씨 좀 실망인데. 순자는 얘기합니다. 스스로 그냥 위축이 됐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7 순자 씨가 영식을 따로 불러내거나 아니면 옆자리에 앉았으면 영식 씨가 솔직히 마음 돌렸을 거라고 봐. 아직도 나는 영식의 마음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17 순자한테. 그리고 18기 영호 씨만 나오면 역시나 재밌습니다. 18기 영호 씨가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채식 순자 씨께서 저 옷 내 잠옷이랑 재질이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8기 영호 씨가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한껏 꾸미고 온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영호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굉장히 저돌적으로 사람들 다 있는데 남사친 순자한테 얘기 좀 잠깐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순자 씨가 잠깐 대답 없이 영호 씨를 쳐다보니까 왜요? 싫어요? 라고 대묻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사친 순자와 18기 영호 씨가 얘기를 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만 채식 순자 씨가 카메라에 잡히네요. 그리고 애써 억지로 웃던 채식 순자 씨 얼굴에 또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야, 18기 영호 씨는 얘기합니다. 데이트권 딴 거 저한테 써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딴 편집 또 한다, 또 해. 저도 이제 순자 씨가 사계 데이트권을 땄던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딴 거야, 순자는. 남사친 순자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작진이 알고 보니 슈퍼데이트권을 딴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막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편집하잖아. 알고 보니까 여자들만 진행한 뭐 우산 던지기 게임이 또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땄나 봐, 순자가. 나는 이게 항상 궁금해. 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지, 왜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건지 하나도 재미없고 뭐 흥미진진하지도 않잖아, 그쵸? 뭐 어쨌든 남사친 순자도 데이트권이 있대요. 영호는 얘기합니다. 나랑 데이트하면 꿀잼 보장해드리겠대요. 근데 남사친 순자 씨가 조용합니다. 대답이 없이. 그래서 영호 씨도 눈치껏 행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대답을 당장 듣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선택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말래요. 그리고 18기 영호 씨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마음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자와의 4대1 데이트 뭐 재미있었어요. 근데 연애를 재미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영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남사친 순자한테 직진할 거다. 고민 끝났다 라고 18기 영호는 얘기하네요. 이건 뭐죠? 남사친 순자가 그걸 그대로 봤습니다. 방금 영자와의 데이트 되게 재밌다고 하셨죠? 근데 저도 영호 씨와의 데이트 재밌었고 저도 재미로만 남은 선택을 하진 않겠다라고 남사친 순자는 얘기합니다. 역시 여자도 좀 고단수야, 그쵸? 이 둘이 사귀면 진짜 엄청 싸울 것 같아, 그쵸? 근데 조금 더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결국 남사친 순자 씨가 슈퍼데이트권을 쓰진 않은 채로 대화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설마 진짜 20영식한테 쓰려고 하나? 그좀 끝났잖아, 근데 사실.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남사친 순자가 떨떠름해 보이고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짧은 사이에 나와의 관계가 끝났나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영호 씨는 사계 데이트권은 나한테 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냥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래요. 남사친 순자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재밌는 연애를 보면 18기 영호고 안정적인 결혼으로 봤을 때는 20기 영식이래요. 근데 과연 20기 영식 씨도 안정적인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남사친 순자 씨를 고를까? 안 고를 것 같은데.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랑 25기 순자 씨도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남사친 순자 씨는 이걸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민이 된대요. 아니 22영식은 당신을 깠잖아 방금. 근데 무슨 고민을 해?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여자 숙소가 나오고요. 25영자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갑자기 25영자는 정수리에다가 향수를 칙칙 뿌리네요. 정수리에서 조금 냄새가 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20영식이랑은 각도 없어 보인다. 그쵸? 뭐 쥐뿔 없는데 혼자서만 고민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여왕님이 행차를 했습니다. 공용 거실에 영자 씨가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영자 쪽으로 쏠려요. 그리고 눈치 게임에서 승리한 것은 15영철입니다. 15영철 씨가 제일 먼저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영자 씨를 부릅니다. 그리고 15영철 씨는 밖으로 나가면서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영자 기다리고 있지. 나 올 때까지 다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자분들의 얼굴에 일제히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25영자와 15영철의 기대가 하나도 안 되는 대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철은 질문해요. 데이트권 아직 안 썼냐?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죠? 15영철 씨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왔을 때 영자의 슈퍼데이트권은 나한테 쓰는 게 제일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냥 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왜 15영철한테 쓰는 게 제일 낫죠? 뭐 이유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영철 씨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전략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쓰는 게 제일 낫다라는 얘기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영철 씨가 이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3명이나 데이트권을 땄는데 셋 다 영자한테 쓸 거래요. 그리고 영호는 남사친 순자랑 같고 나 하나밖에 안 남는데요. 그리고 뭐 대화 신청한 것도 처음이고 유일하게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25기 영자밖에 없대요. 영철은. 영자 씨, 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영자는 얘기해요. 키가 작아도 괜찮네요. 자기가 키가 작은데 이러면 이러면은 이런 키 작은 나라도 괜찮아? 이런 뜻인 거잖아. 영자 씨는 진짜 왜 이럴까 진짜. 1부터 10까지가 다 이성적인 대화밖에 없어. 되게 여지 되게 주고 싶은가 보다. 모든 남자들한테. 영철 씨는 괜찮대요. 키가 작아도. 그래서 영자 씨는 그렇게 어필 이제 끝이에요? 라고 물어보고요. 영철 씨는 또 뭐 말을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대요. 지금보다. 영자는 얘기합니다. 오빠는 그럴 것 같아. 무뚝뚝하지만 한결같긴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너무 스윗하다. 귀에서 설탕 나오겠어. 귀 파면. 참 듣고 있기 힘드네. 영철 씨는 맞대요. 그게 본인의 최대 장점이래요. 영철 씨는 계속 열심히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정한 남자가 있고 한 사람한테만 다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나다라고 영철은 얘기합니다. 영자는 애둘러 거절하는 것 같은데 그게 거절로 안 느껴져서 남자들이 착각할 것 같다. 어장을 하려면 확정을 이어가지 않으려면 15영철 골라서 다대일 데이트 할 것 같다. 근데 듣고 보니까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영자가 지금 조금 소극적이긴 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심지어 영철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외모도 괜찮아. 자세히 보면 잘 보면 좀 귀여운 구석이 있대요 본인이. 짜증나는 구석을 잘못 얘기하신 건가? 근데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 가지 또 선언을 하자면 저 15영철 씨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들으시는 분들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오해는 한번 또 풀어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영철 씨는 잠깐 동안에 무건수행 후에 저는 영재 씨한테만 다가갈 거예요라고 또 심쿵 멘트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또 장족의 발전인데 좋았어 그런 표현 잘하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찍먹파님이 영자가 애둘러서 거절한다고 하셨잖아요. 좋았어 그런 표현 잘하네. 나를 좋다는 남자한테 이게 애둘러 거절하는 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여지잖아 이게. 나 너한테만 다가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았어 그런 표현 잘하네 좋았어 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긍정 아니에요? 여지고? 저는 이런 영자 씨의 이런 태도가 충분히 좀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애둘러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리고 영철 씨가 이제 서울에 자가가 있으셔가지고 몸만 들어오면 된대요. 부럽네 서울 자가는.
아, 또 근데 그런 영철 씨를 보고 25 영자는 근데 오빠 웃는 게 귀엽긴 하다 또 이딴 얘기를 하거든요. 선택 안 할 거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좀 선 넘네 영자 씨. 어쨌든 그래서 영자는 뭐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영자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15 영철이랑 대화를 하고 나서 고민이 좀 되더래요. 뭐야 이거? 원래는 영철이한테 데이트권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영식이를 제외한다면 27 영철이 아니라 15기 영철이라는데요. 이 순위가? 뭐죠 이건? 아이고 그렇게 7화가 끝이 났습니다. 예고편 빨리 보도록 하죠. 야, 다음 주에도 남자들의 영자를 향한 구애는 멈추지 않습니다. 영자는 계속 불려나가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데이트권 나한테 써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혼돈의 틈을 타서 17기 순자 씨가 20영식을 따로 불러냅니다. 엥? 그리고 갑자기 27기 앵무새 현숙 씨가 즙을 짜기 시작합니다. 나 너무 찌질하네 라면서 울고요. 15 영철 씨가 그걸 또 달래주네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조금 찌질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 앵무새 현숙 씨가 울고 있는 타이밍에 13기 상철과 25기 영자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분위기 되게 묘해지겠는데? 그래서 결국 25기 영자 씨는 상철이에 대해서 진중하게 거절을 할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더 안 돼, 솔직히. 뭔가 27 현숙과 13 상철 사이의 그 관계의 칼자루를 25 영자가 쥐고 있는 것 같잖아. 이러면 더 비참해지지. 참 영자 씨도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앵무새 현숙 씨한테 다이렉트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현숙 씨는 더 비참해지지 스스로가. 꽃미남 특집 7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화는 조금 뭐랄까 짜증나는 화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또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는데 영자 씨의 선택이 조금 어떻게 될지 예측이 좀 안 되는 면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어질 8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